아, 안녕하세요. 통증 닥터립입니다. 아, 채널명이 지금 몇 번째 바뀌다 보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야 될지도 막 좀 혼란스럽네요. 이제 이립TV라고 했다가 원래 그전에는 소파TV라고 했다가 사실 뭐 이렇게 병원 일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게 될까 싶고 맛집 유튜브로 시작했던 건데 어, 컨셉을 바꾸면서 결국에는 뭐 통증 닥터립 채널로 결정을 했는데요. 여전히 어색합니다. 입에 안 붙네요. 통증 닥터립. 어, 오늘부터 하나씩 환자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집에서 허리가 아플 적에 사실 뭐 꼭 허리뿐만이 아니고 목이 아플 적에 뭐 등이 아플 적에 뭐 심지어 무릎, 골반, 어깨 할 거 없이 다 적용이 되겠지만 특히 허리가 아플 적에 집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영상을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화면부터 좀 전환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집에 있는 약을 이용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허리가 많이 아플 적에 갑작스럽게 집에서 갑자기 병원 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너무 아파지면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실제로 뭐 염좌 상황에서 갑자기 또 허리가 아파졌을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운동법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그런 뭐 내용들은 사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아요. 근데 정말 아플 적에는 정말 제대로 아플 적에는 운동하기 쉽지 않죠. 스트레칭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다가 더 아파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너무 아플 적에는 뭐라도 안 아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라든지 이런 것들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는 약 처방이겠죠. 약 처방을 복용하는 거. 근데 어, 약 처방전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전에 허리 통증이라든지 목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딱 그 세팅된 약을 가지고 계시면은 처방받은 약을 그런 약을 드시면 되겠지만 집에 그런 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을 적에 또 그런 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다른 약들하고 많이 섞여 있어 가지고 혼란스러울 적에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주제는 집에 있는 약 이용해 보기. 자, 목 허리 통증이 있을 때 일단은 우리가 어떤 약이 필요한가 요거를 좀 잘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급성 염좌 통증, 만성 통증, 척추 협착증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약들이 사실 보면은 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전을 이렇게 줄 적에 이 약은 협착증 약이다. 이 약은 뭐 염좌에 대한 약이다. 이건 디스크 약이다. 이렇게 구별을 해서 드리긴 하지만 뭐 어쨌건 공통적으로 쓰이는 약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약들이 더욱 핵심적인 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약들이 첫 번째 소염 진통제, 그 다음에 진통제. 좀 전에 소염 진통제 있었잖아요. 근데 또 진통제란 말이야 좀 다릅니다. 예, 좀 다른 계열의 진통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근이완제, 근육이 긴장해 있으니까 약이 필요하겠죠. 이완시킬 수 있는. 그리고 약 먹으면 속쓰리잖아요. 소화제를 같이 드시면 좀 편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합을 해서 드시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염증 때문에 아프다. 허리 디스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안 좋아졌을 적에 증상이 많이 심할 적에 결국에는 염증 때문에 아픈 건데 아니 그러면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거지 아니 염증 때문에 아픈 거면은 허리 디스크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진 않아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염증 때문에 아픈 건데 그 염증 반응의 원인이 허리 디스크에 있다. 그래가지고 염좌, 뭐 허리 염좌, 허리 디스크, 허리의 협착, 경추도 마찬가지겠죠. 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염증 반응, 이 염증 반응은 통증, 발열, 붓기, 발적 이런 반응들을 우리가 염증 반응이라고 하고, 정확히 말하면은 소염 진통제라기보다는 소염제죠. 당장에 좀 안 아프게 만들어가지고 임기응변하는 그런 약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염증을 잡아주니까 이게 근본적인 치료인 겁니다. 소염제라고 하는 것은 소염 작용으로 인한 진통 효과를 보이는 약을 일반적으로 이르고, 그래서 이제 그 진통 효과가 눈에 띄게 우리가 체감이 되다 보니 이걸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소염제의 대표적인 약, 무슨 약이 있죠? 아스피린이 있죠. 최초의 소염 진통제입니다. 1899년도에 생산이 됐다고 하고요. 뭐 그 이외에도 다른 약들이 많습니다. 이 약을 이르러서 우리가 NSAIDs, NSAIDs라고 부르는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무슨 뜻이냐? 항염증 작용을 하는 약물인데 스테로이드는 아닌 것. 스테로이드는 상당히 소염 작용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널리 쓰였고, NSAIDs라는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테로이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약이었다는 거죠. 뭐 그 이외에도 NSAID에는 아세타민노펜 그리고 이부프로펜 같은 약물들이 포함이 되고요. 약제의 선택은 어떤 약을 골라 써야 되는지가 굉장히 좀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효과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약을 고르던 거의 다 비슷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 약을 골라서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부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걱정되는 부작용이 있으면은 선별적으로 약을 골라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와중에 아세타민노펜은 좀 다른 약들하고 다르게 좀 예외적인 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반적인 소염 진통제를 종류를 달리해서 같이 조합해서 먹는 거는 별로 그렇게 추천되지 않지만, 아세타민노펜은 같은 소염 진통제로 구별이 되면서도 조금 다르게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NSAIDs와 같이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드시는 경우도 추천이 됩니다. 아세타민노펜은 안전한 약이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물론 간독성이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하루 4000mg까지의 안전 용량 내에서만 드시면은 간독성은 그렇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다른 약들을 많이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하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약에 있어가지고 좀 주의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복합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워낙에 안전하고 좋은 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약들에 이 성분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병원에서 약을 처방할 때야 이런 성분들을 구별해서 안전한 용량 내에서 드리겠지만 집에서 환자분 스스로 약을 골라서 드실 때에는 약 성분 내에 아세타민노펜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셔가지고 총 합이 하루 4000mg이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이외에도 진통제를 따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아프실 때에는. 그러니까 이제 좀 전까지 말씀드린 이 약물들은 소염제인 거예요. 소염 작용에 의해서 진통 효과를 보이는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약들은 정말로 진통제. 그러니까 이거 자체적으로 다른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딱 그 진통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성분은 트라마돌이라는 성분, 그다음에 코데인이라는 성분인데 의존성, 중독성이 좀 낮은 약물입니다. 무슨 말이냐? 마약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라마돌은 유사 합성 마약이라고 돼 있고, 코데인은 한해 마약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약들이 워낙에 의존성, 중독성이 낮다 보니까 병원에서 안심하고 처방을 드리기도 하고, 댁에서 가지고 계신 약들에도 상당 부분 이 약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살펴보시면은. 특히 코데인 같은 경우에는 기침 감기약으로도 복용을 하고 계세요.
코데원 시럽이라고 대표적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이 약은 감기약이고 기침을 가라앉히는 약이에요. 심지어 꼬마애들도 먹습니다. 그만큼 안전한 약이라는 거겠죠. 진통을 위해서 복합제로 나와 있는 약의 대표적인 상품명은 마이폴. 그리고 트라마돌료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셋이라고 오리지널 약이 있죠. 워낙에 좋은 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피약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진통제들은 복합제 형태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집에서 가지고 계신 약 중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방된 약 중에서 골라서 드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근이한제. 근이한제는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약국약에도 근이한제라고 표기가 되어 있을 거고 처방약에도 이 약은 근이한제라고 식별을 하게 되어 있을 거고 이 근이한제를 같이 드시는 게 증상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좀 전까지 말씀드린 이런 약들이 복용되었을 적에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소염제 같은 경우에는 속쓰림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산제류의 소화제를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체했을 때 먹는 속이 더부룩할 때 먹는 그런 소화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정말로 제산제. 그러니까 뭐냐면 속쓰림을 줄일 수 있는 약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처방약이 되었건 일반 약품이 되었건 거기에 보면은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위장궤양약이라고 용도가 정해져 있는 그런 약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지장 궤양약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약이 소염제랑 같이 먹었을 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속쓰림을 예방할 수 있는 약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에 민망한 장면일 수 있지만 저희 집의 약장 서랍입니다. 요게 저희 꼬마애들 약장 서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른들 약 이렇게 또 있죠. 약이 상당히 많죠. 뭐 이렇게 저렇게 쓰다 보니까 약이 많아졌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약들을 살펴보면은 일단 뭐 약국약들이 있죠. 약국약들은 사용하기 쉽습니다. 딱 봐도 벌써 그 용도와 용량, 용법들이 너무너무 잘 표기되어 있어요. 이런 약들에서 방금 말씀드린 성분들을 잘 골라 쓰기만 하면 됩니다. 이 감기약에도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아세타미노펜이 성분으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염 진통제 중에 브루펜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약은 알약보다는 시럽류로 많이 가지고 계세요. 감기약으로 꼬마애들 감기 걸렸을 적에 이용하기 위해서 항상 상비약으로 시럽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시럽에도 종류가 있겠지만 이렇게 브루펜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이 있으면은 이게 허리 아플 때에도 성인이 먹으면은 효과가 있는 소염 진통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일반 의약품이 아니라 전문 의약품으로서 처방받은 약들이 있는데 약의 모양새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과 그 다음에 쓰임새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약 이름만 잘 포털에 검색을 하셔서 봐도 자세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죠. 뭐 이렇게만 표시되어 있어도 괜찮습니다. 뭐냐면은 모양새는 사진으로 적혀 있지 않지만 이름이 있기 때문에 또 검색을 통해서 보시면은 약의 모양을 포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거든요. 물론 급할 땐 좀 곤란하겠지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검색을 하셔서 이용하시면은 어려울 부분은 없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너무 고맙죠.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그냥 이것만 보고 쭉 살피셔가지고 이런 약 내가 먹으면 되겠구나. 염증 가라앉히느냐, 근이한제, 소화제 이렇게 찾아 드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제 현실은 이렇다는 겁니다. 사실 약봉지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정체불명의 약들이 이렇게 소분돼 가지고 굴러다니고 있는데 분명히 쓰임새가 있는 약이어서 이렇게 있겠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해요? 무슨 용도로 얼마나 언제 받은 약인지를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양새만 봐서는 이게 무슨 약이구나 하고 쉽게 뭐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약을 식별하고 구별하고 복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식별 참고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세 가지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먼저 약학정보원, 그 다음에 드러그인포, 킴스온라인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학정보원, 또 드러그인포, 킴스온라인. 이 중에서 살펴보니까 약학정보원이 환자분들께서 이용하시기에는 제일 좀 쉽고 정보가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별도의 가입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무슨 약인지 살펴볼 건데 좀 전에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덩그러니 굴러다니는 약봉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뜯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집어봤어요. 동그란 모양새고 하얀색이고 정제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AMG라고 쓰였네요. 또 반대편에는 YH라고 쓰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슨 약인지. 자, 이렇게 약학정보원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약품 검색 그리고 식별 검색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자,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떠요. 여기에 보면은 좀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인지했던 정보들을 적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적어 넣어 봤습니다. 식별 문자 AMG, YH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제로 되어 있고 원형이고 하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할선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니 자 단방에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알마겔이라는 약이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일까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이 화면에서 자세히 보시면은 별다른 정보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네모 보시면은 의약품 상세 정보 보기 요걸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약의 성분, 용량 쭉 내려가 보시면은 복용법 그리고 부작용까지도 주의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약들을 쓰임새 있게 다시 이용할 수 있다. 급할 때, 병원에 당장 가기 힘들 때, 약이 갑자기 필요할 적에 이렇게 이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되짚어 보면은 물론 지금 약 식별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갑작스럽게 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할 때 어떤 약들을 써야 되느냐 좀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브루펜 시럽 성인 용량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약 한 10에서 13ml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감기약 중에 아세타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약을 혹은 뭐 타이레놀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진통제를 추가적으로 드시면 좋은데 거기에 이제 만약에 병원에서 처방받은 트라마돌이라는 강력한 진통제가 있다고 하면은 그 약을 같이 드시면 좋겠죠. 보통 이제 노란색 개수로만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그란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약은 또 좀 피곤할 때 드셨을 때에는 많이 좀 어지럽고 구토감이 들고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되고요. 그보다 좀 부작용이 덜한 형태로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기침감기약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 코데인. 기침감기약으로 들어있는 코데인의 용량도 절대로 낮은 용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 감기약을 좀 찜찜하시더라도 성인 용량에 맞춰서 드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소염 진통제와 함께 적절한 진통 효과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근이안제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될 거고 일반 의약품 중에서도 근이안제가 많이 유통이 되고 있어서 대개도 한두 개씩 가지고 있을 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용도로 처방받은 약물에 근이안제가 섞여 있을 수 있겠죠. 식별 정보를 이용하셔가지고 선별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들을 다 합쳤을 적에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제산제를 선별적으로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갑작스럽게 목 아프고 허리 아플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물론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급성기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너무 아플 때에는 함부로 스트레칭 하거나 운동하셨을 때 더 아파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드린 이런 이제 방법들을 이용해서 약조합을 이용하셔가지고 약을 복용하시고 충분히 안정을 취하시고 하는 것들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환자분의 증상을 줄이고 치료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대처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유익하고 알기 쉬운 정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기까지!